자,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죠. 또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 주부라 하더라도 직장 다니는 가족들의 일과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시죠. 직장인들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, 특히 밝은 시간의 대부분은 회사에서 보내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아마 잠자는 시간을 빼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. 네. 자, 이렇게 회사에 있다 보면 업무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더 힘들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네. 김병윤 기자 나와 있고요. 네. 후배가 바라보는 선배, 그리고 선배가 바라보는 후배, 생각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. 네. 직장 내에 있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시선입니다. 서로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갑입니까? 을입니까? 직장 내에서. 을이겠죠? 네, 저 그렇죠. 을인 것 같은데. 뭐 오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어제 뭐 결심 공판 소식도 있었는데 직장 내에도 이렇게 갑의 횡포라는 게 있습니다. 어디까지나 갑이 아닌 후배들이 볼 때 이런 상사는 갑질, 이른바 갑질하는 상사다. 뭐 직장 내 공공의 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후배들이 볼 때 가장 많이 예를 든 것이 시도 때도 없는 업무 요청. 자, 직장 상사가 이렇게 묻습니다. 양영은 씨, 네.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이게 뭘 하고 있는지 묻는 걸까요? 아니면 일을 시키기 전에 전초전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? 틈새를 보는 거죠. 어떤 대답을 해야 되죠?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겠죠. 그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제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뭘 시키시렵니까? 뭐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?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요. 또 보면 본인 업무 떠넘기기. 이 뭐 사실은 어디까지가 상사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 거냐. 사실은 뭐 위로 올라가면 결제선상으로 올라가면 다들 한 계통에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일이 많은데 계속 업무가 내려옵니다. 그리고 하나는 업무 실적 빼앗기, 뭐 드라마에서도 이런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는데 실컷 기한에서 갔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위로 오면 허탈감을 느낀다. 그렇죠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업무 외에 무리한 요구, 이게 사실은 업무 시간이 뭐 9 to 6 이러면 그 시간 외에 일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뭐 시간에 근무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 또 주말 근무, 시간의 근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외적인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거 참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리고 뭐 퇴근 이후에 요즘에는 연락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. 이메일, 전화 이런. 네, 전화기를 꺼놔야 됩니까? 계속 받아야 됩니까? 뭐 그런 거. 저는 째깍째깍 받습니다만은 반발 의견을 묵살한다. 네, 이거 뭐 반발 어떻게 보면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의견 제시일 수도 있는데 뭐 묵상 당했을 때 이른바 갑의 행포라고 느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역시 이 가운데서도 보면 이른바 막말에 대해서 이 후배들이 상사를 보는데 최고의 그 갑질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막말 상사라고 돼 있는데요. 먼저 봤더니 가장 많은 것이 인격 모독형. 어떤 것들이니 예를 봤더니 네 머리는 진짜 장식품이냐. 뭐 저도 사실 후배 때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요즘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게요. 머리를 무스 바르기 위해서 뭐 있는 게 아니다. 이런 얘기. 그래서 사실 참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. 두 번째는 무시하고 호통, 깔보는 형. 뭐도 모르면 섞여 있을 때. 그렇죠. 뭐도 모르면서 어디서 아는 척을 하느냐.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. 근데 왜 제가 기분이 나빠요 지금? 많이 들어보시는 것 같습니다. 양영은 앵커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고 있는데. 예. 그리고 노력 비하형. 이걸 일이라고 한 거야. 사실 후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했는데 날라오면 참 이 대못이 됩니다. 네, 사실 칭찬을 원하는데 격려가 아니죠. 칭찬은 춤추게 하죠. 네. 그리고 뭐 욕설 비속어 당연한 것이고요. 뭐 성희롱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. 사실 뭐 후배 입장에서는 뭐 애정이 있는 선배라고 해도 막말 참 그렇습니다. 하지만 자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시선을 다시 보겠습니다. 상사의 입장에서 후배를 봤을 때 아이고 뒷목이야. 이런 후배들 때문에 뒷목을 잡게 됩니다. 앵커 바뀐 거예요? 그렇죠. 입장이? 앵커 두 분은 요즘 후배들 보고 이해가 안 된다.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적이 혹시 있어요? 요즘 후배들이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. 괜찮은 상사이신 것 같은데. 자, 첫 번째 보면 업무 시간에 인터넷이랑 문자를 한다. 이 고개를 숙이고 다닥다닥. 이 상사들이 뽑은 가장 1위로 뽑은 개념 상실한 후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죠? 그러니까. 그렇죠. 나는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니? 후배는 밑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기를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가끔은 문자를 하는 게 아니라 메모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상사들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. 아,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구나.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더니 역시 봐도 못 본 척 인사.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양영은 앵커 제가 많이 봤는데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. 저한테 저분 누구냐고.
저 제가 진짜 후배입니다. 상처받아요. 예,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의외로 상사들이 후배들의 인사에 대해서 많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인사 잘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특히 뭐 지각 무단 외출, 마지막으로 다들 바쁜데 칼퇴근, 뭐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업무 시간 여기까지니까 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. 뭐 이런 유형들을 가장 상사들이 참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. 상사들이 싫어하는 유형의 키워드를 골라봤더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사실 뭐 밉상 후배 저희가 뽑아봤는데 역시 일은 적당히, 그 다음에 핑계는 많이, 그리고 뭐 요령을 피운다, 반성은 없다, 그리고 책임감이 없다. 그래서 이 밉상 후배로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는 후배들의 유형을 뽑아봤습니다. 사실 뭐 직장 동료가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가 가족의 한 2.5배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절반이 참는다고 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불안, 우울, 수면 장애까지 일으킨다고 하고요. 결국 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의견을 안 나누면서 생긴 뭐 부작용이라 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 부서도 아이템 회의가 있습니다. 회의가 있는데 저도 팀장에게 말할 것은 말하고 또 하는 그런 허심탄회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 옥상이나 외부에서 담배 태우지 마시고요.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뉴스 파이팅입니다. 읽어주는 남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